녹화 시작. 바로 다음 그 바로 다음 오 박수. 지우개를 챙겨 오는 한 단계 발전했군요. 지금 한 분이 거진 한 3시간 전부터 안 보이셔가지고 또 핸드폰이 고장 나셔가지고 지금 연락을 취할 수 없어서 일단 시작을 좀 찾아가고 싶지만 저희가 바쁜 관계로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연장해서 조금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84번 해볼 건데 갑자기 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연달아서 하는 거니까 혹시 84번 미리 풀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저희가 40번을 하긴 했지만 84번을 일단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84번. 그러니까, 미안. 34번. 죄송합니다. 34번. 84번 풀어본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죠? 네, 죄송합니다. 34번. 제가 지금 약간 어마어마한 지금 비타민을 먹어가지고. 그, 광현 씨가 비타민을 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쉬면 어떻게든 살아날 것 같아요. 충격요법이 아주 세네요. 자, 34번 한번 해봅시다. 보통 처음에 풀면 틀려요. 잘 못 풀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풀어봅시다, 한번. 지난 시간에 연장이니까 설명 없이 갈게요. 맞아요. 지우개도 챙겨오고 한 방에 맞고 이거 뭔 정확하게 풀었어요. 이게 아마 중간까지는 해볼 만한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는 느낌?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는 느낌? 자, 한번 해볼게요. 워밍업의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일단 당장 F1과 G1이 같다. 왜냐면 1로 가는데 여기가 1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0에 가까워져서 F1 빼기 G1이 0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두 번째, 이걸 보고 F'1, G'1은 5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해요. 이게 한 번에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요건 혹시 하셨나요? 요거? 두 번째 거?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저 식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를 길게 쓴 다음에 fx, 길게 안 쓰고 취소. x-를 따로 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이 분모를 x-를 따로따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f1과 마이너스 g1을 똑같이 써도 돼요. 왜냐? f1이랑 g1이 똑같은데 빼기니까 빼기니까 플러스로 얘랑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애가 여기 촥 펼쳐지면서 써지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5인 상태이고 얘는 평균 변화율 리미트가 붙으니까 미분계수 1에서 미분계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첫 번째. 이해될까요? 하지만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그 기본이 돼야겠지만 이거보단 바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식을 제가 hx라고 잠깐 바꿔보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이 식을 여기다 땡겨서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hx는 5 이렇게 써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저걸 그냥 hx로 바꿨으니까.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h1은 0, h'1은 0 이 돼요. h1은 0은 당연하죠. 여기 0 되니까 여기 0 돼야 되니까 그럼 빼기 h1을 써도 되네요. 0이 h1이니까 0이 h1이죠. 네, 오셨군요. 네, 오셨군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걱정하고 다 같이 1교시는 찾으러 갈까 했지만 핸드폰이 핸드폰 없으신가요? 저번 거 네. 교실 안에 있는데 아직 수업 시간이.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은 눈으로 한번 눈으로. 근데 그래서 쓰실 거는 라고도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필통도 안에 있는데. 안에 있나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혹시 펜 아무거나 하나만 좀 이렇게 다 같이 힘내서. 네. 좋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네. 나중에 꼭 갚으셔야 돼요. 다른 분이 아무것도 없이 오시면 그래도 샤프나 지우개는 꼭 빌려주시는 걸로. 어쨌든 이제 한 문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할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문제풀이부터 하면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요 상태에서 이게 5가 되긴 하는데 1 됐을 때 x가 1로 갔을 때 이게 0 되니까 이거 0 돼야 된다 그래서 f1과 g1이 같다.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미분하고 1 넣어서 5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를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이 친구를 hx라고 하면 여기 h는 원래 없던 거고 x분의 1, x-1분의 hx 혼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5가 되는데 1 넣었을 때 0 돼야 되고 h에다가 그러니까 저 fx, gx는 잊어버리고 이 상태로 두고 미분해서 1 넣으면 0이 아니라 미분해서 1 넣으면 5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평균 변화이 됐고 미분계수가 돼서 이제 미분계수가 5예요. 그럼 h'1이 뭐냐 하면 h'을 일단 h'x를 써야 되는데 hx가 이거랑 빼기니까 미분하면 그냥 f랑 g 빼기가 되죠. 이렇게. 근데 1만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f'1 빼기 g'1인데 이 값이 얼마다? 5라고 했으니까 5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도 써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연습이 좀 돼줘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도 굳이 개입시키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는 훨씬 더 예쁘게 생겼죠? 얘는 그냥 대놓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모양이 너무 예뻐요. x-1 하고 역시 이것도 x-1 따로 쓸게요. fx랑 gx 있고 자, 여기 보면 f1이 두 개 있는데 하나씩 노나가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빼기 f1 여기도 빼기 f1이라고 안 쓰고 g1이라고 쓸게요. 왜? f1과 g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이렇게 하나씩 노나가지면 이렇게 돼요. 그럼 평균 변화율 극한 보내면 미분계수 즉 두 번째에서 뭐가 나오냐 f'1과 g'을 더했을 때 결과가 얼마라고 써 있는 거냐면 7이라고 써 있어요. 이해될까요?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끌어서 여기다 맞춰주면 아니면 얘를 여기다 끌어서 여기다 맞춰줄게. 이제 마지막으로 f'1과 g'1의 차이는 5라고 첫 번째가 알려주고 합은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걸 그대로 연립하면 돼요. 그대로 더하면 2배 f'1은 10이니까 f'1은 6이 되고 얘가 6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 없이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답을 찾는데 못 찾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기까지 하고도 답을 못 찾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이제 얘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여기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G1은 어떻게든 숫자예요. B도 숫자죠. 이게 뭐냐? 이 극한이 어떤 숫자가 됐다는 얘기는 분모가 0되니까 분자도 0돼야 돼요. 즉 F1이 A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 1에 가까워지면 얘가 0돼야 되니까 F1이 A가 돼요. 그리고 그럼 제가 이거 A를 F1이라고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꿨더니 뭐가 되죠? 너무 예쁘게 평균변을 미분계수. 그래서 얘가 F'1이 돼요. F'1. F' 우리가 알죠? 얼마죠? 방금 구했죠? 6이었죠? 6. 그래서 6이 돼요. 즉 이 식은 여기는 6이고 자 여기는 B 마지막. 이게 좀 황당한데 G1이 뭐랑 같다고요? F1과 G1은 같다고요. 근데 G1이 A니까 A가 돼서 얘가 AB예요. 답은 그냥 6이 되는. AB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모양을 잘 보면 이렇게 잡혀요. 이게 빨리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처리할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많이 그렇게 봤어요. 여기까지는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고 지금도 한번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연습이 잘 되면 되는데 마지막 처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런 게 잘 보여야 돼요. 왜냐면 형태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는 형태로 주다가 갑자기 이제 형태를 이상한 걸 줘버려요. 실제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많이 수능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도 좀 어려운 거긴 한데 39번을 풀긴 할 건데 앞에 하나만 볼게요. 자, 요거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번 볼게요. f에다가 a 넣었을 때 0인데 자, fx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근데 f'에다 a 넣어도 0이 된다? 이 소리는 뭐냐? fx는 x-a를 인수로 2개 갖는다예요. 2개 갖는다. 요거 알고 계신가요, 아저씨?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돼요. 꼭 필수적으로.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FA가 0이면 FX는 원래 X-A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원래. 요 하나만이라도. 일단 밑에 거 아직 안 봤어요. 보지 말고. FA가 0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인수정리라 그래요. 인수정리. 언제 배우냐면 1학년 때 처음에 공부할 때 고일 때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가 등장해요. 이때 더 중요한 단어를 설명해 볼게요. 더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냐? 인수예요. 인수. 인수가 뭐냐? 인수는 곱해져 있는 거를 각각을 다 개인을 인수라고 해요. 이게 곱해져 있잖아요.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자연수나 숫자에서는 약수라고도 하죠. 약수. 자연수끼리 곱해져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걸 약수라고 하는데 그냥 곱하기 된 것들을 전부 인수라고 그래요. A랑 B랑 곱해져 있으면 이게 A고 B가 인수.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예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얘를 곱하기 형태로 바꿨어요. 그럼 얘가 인수고 얘가 인수예요. 인수로 분해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해요. 12를 인수로 분해해 볼게요. 그럼 3 곱하기 4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얘를 더 쪼갤 수 있어요.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어요. 이제 3하고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예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하고 2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수니까. 그래서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그래요. 인수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돼요. 인수가 뭐냐면 곱해져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게 인수 정리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실제로 A를 넣으면 여기가 0이 돼버리죠. 요거까지는 혹시 이해되실까요? 인수 정리? 요거 하나. 근데 이제 두 번째 F'A가 0이 되면 왜 인수가 하나 더 생기느냐? 추가돼요. 왜 생기는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볼 건데 미분을 해보면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돼요. 그래 놓고서 A 넣어서 0 돼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A 넣으면 0 돼야 돼요. 그럼 A를 넣어볼 건데 여기다 A를 넣으면 Q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얘가 날아가요. 여기 A 넣으면 이게 0 돼가지고 이 부분이 날아가요. 즉 QA가 뭐가 돼야 되느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QA가 0이라는 얘기는 또다시 인수정리로 인해서 QX가 X-A를 인수로 가져요. 아까 저 위에 A 넣어서 0 됐기 때문에 fx 자체가 이 x-a를 인수로 갔는데 자, 이 뒷부분이 x-a를 인수로 한 번 더 갖는다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갈아 껴주면 최종적으로 x-가 이미 qx 앞에 하나 있는데 qx 나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x-a의 제곱이 되면서 qx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의 효과가 얼마까지 가나요? 꽤 가요. 꽤 가요? 지금 꽤 힘이 넘쳐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비타민이 아니라 이상한 약 드시고. 모르겠어요. 약간 비타민인 거죠? 네. 뭔가 희한해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힘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두 번째 어떤 식이 만약에 x-a 역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거꾸로 간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설명했지만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혜진 이걸 듣고 앞으로 이걸 계속 써먹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a를 넣으면 0이 되겠죠. 이 제곱이 있더라도 얘가 0 되니까 a 넣으면. 그죠? 미분해 볼게요. f+x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f에다가 프라임에다 a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가 0 되고 이것 때문에 또 0 돼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두 개 있다. 어떤 a에서 0 되고 a제곱에서 0 되면 그 a, x-a라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다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두 번째라고 하면 또 얘기할 게 있느냐?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다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러니까 x-a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a를 넣어서 0이 되잖아요. 여기가 a면 여기 0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제곱이 걸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뒤에서 원래 수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섞여 있어요. x-1의 제곱이다. y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가 1이고 이렇게 생겼죠. 2차 함수. 그죠? 3차 함수가 x-1의 제곱 x-2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1하고 2인데 원래 3차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마지막에요. 요거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여기 걸렸어요. 제곱이. 그럼 x-에서 1이고 여기 2인데 1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나야 되고 2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나야 돼요.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접하게. 제곱이 걸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x-a가 인수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복합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 방학 때 수업할 때 이거를 그래도 한두 번씩 계속 했었고 그 전에도 아마 공부하신 게 있어가지고 할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걸 토대로 39번을 해볼게요. 39번은 난이도가 원래 아까보다 높은 편이에요. 34번보다는 39번을 봅시다. 제가 39번 문제 써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안 보고 쓸 수 있나? 그래? 샤프심이 혹시 있으면 하나만 좀. 샤프심이 새로. 네. 와. 샤프심이 있는 샤프와 샤프심이 없는 샤프까지 두 가지를 다 들고 다니는군요. 대단합니다. 1, 2, 3, 4. 저 샤프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중에서 하나만. QX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3차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최고치가 1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QX라고 풀면 문제가 안 풀리고 QX 부분을 X 뭐 플러스 A라든가 X 마이너스 A라든가 X 플러스 K라든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야지만 이제 풀 수 있어요. 힌트를 저걸 안 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오, 나이스 나이스. 혹시 여기다 K면은 이렇게 쓰셨고 전개를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X에다 뭘 여기 있네? 그럼 이 다음에 뭐 하셨어요? 판별식? 맞아요 거기까지. 근데 왜 안 됐을까? 잠깐만. 이제 시작하셨군요. 좋아요. 곧 나와요. 곧 나와요. 약간 판별식이 필요한. 판별식 어디서 필요하냐면, 이것도 거의 된 거. 잠깐만. 반대로 쓰신 것 같은데? 판별식이 반대로 작거나. 왜냐면 항상 그러려면 무조건 작거나 같다 해요. 추가적으로 푸시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오함수 기함수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때 중간에 설명하긴 할 건데 다른 분들도 거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게 다시 작거나 같다 해야 돼요. 무조건. 이따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무조건 작거나 같다. 그렇지. 41번. 근데 이거 기억나요? 오함수 기함수? 네. 설명을 이따 하긴 할 거예요. 오함수 기함수. 그때는 듣긴 들어줘야 돼요.
그러네. 근데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와 관련된 미분하면 우함수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39번은 이제 잘 푸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되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이제 공통적인 거라서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징그럽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하고 수능 공부해서 이제 문제만 푸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한 3달 정도 뒤?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느낌으로 봤을 때 3달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문제풀이를 계속 할 거거든요. 여기저기 시중에 있는 기출들도 풀어도 또 헷갈리는 게 있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풀 거고, 그때쯤 되면 이제 막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엔제라고 하는 이런 거 저런 거 풀 때 미분 쪽에선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진짜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토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얘가 왜 많이 나오느냐? 일단 3차 함수가 수투 미분에서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4차도 가끔 나오지만 메인 주인공은 3차인데, 이 최고차에서 1인 3차라는 건 힌트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운명이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운명, 또는 fx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또는 하이브리드, 하나는 인수, 하나는 2차식.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나오는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A, B, C를 다 구할 거예요. A, B, C를 다 구하든,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하든, 알파, A, B를 다 구하든 보통은 다 구하게 되는데, 안 구해질 때가 언제냐? 요럴 때.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이 소리는 뭐가 결정은 되지 않고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A, B, C 중에 누군가, 또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군가, 알파, A, B 중에 누군가가 어떤 부동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말 많이 나오는 부동호가 판별식이에요. 왜냐면 부동호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게, 요런 부동호, 등호가 있는 부동호가 나와야 돼요. 요런 게 나와야 돼서 어쨌든 이렇게 될 운명이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얘기해봤어요. 이 문제는 그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힌트를 주죠. 여기 보면 2랑 F'2가 0이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떤 형태까지 만들어버렸냐면 fx가 x-2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간다는 거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거, 여기를 qx라고 쓰면 안 돼요. 이제 왜냐? 3차라고 알려줬고 이미 2차가 있으니까 여기가 1차라는 힌트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반드시 x로 시작하고 써야 돼요. 그 다음 요 다음에는 보니까 가지각색으로 다 알아서 썼어요. 본인 스타일로. 저는 일단 k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라고 하셔도 되는데 마이너스라고 할 때는 언제 마이너스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그려가지고 여기가 k다라고 뭐 어떤 k라는 값을 내가 정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k라고 하지만, 그냥 식으로 할 땐 그냥 플러스 k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따르게 하셨는데 괜찮았어요. 이 상태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가 3보다 크거나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미분하면 이 3차는 2차가 되겠죠. 써볼게요.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돼요. 이건 어쨌든 2차인데 이 2차가 항상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 특히 2차가 절대 부등식이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이렇게 된다. 또는 뭐 항상 뭐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거든 판별식은 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 이거 크다는 말이 안 돼요. 크다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일부분은 밑에 있고 일부분은 위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부분은 위에 있고 밑에가 아니라 모든 x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그것의 판별식은 언제나 작거나 같다. 를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 등호가 있을 때는 같이 등호.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써주면 돼요.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해볼게요. 빠르게 전개하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다 아셨으니까, 전개하면 2x제곱, 빠르게 전개하고 싶은데 2k-2의 x 마이너스 4k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으면 플러스 3은 0보다 커나 같다. 복잡하다. 하면 3x제곱 얘랑 마이너스를 이 안에 끼워 놓으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4x. 근데 암산 안 하셔도 돼요. 4k
플러스 7은 0보다 커 나왔다. 이제 판별식 쓸 건데 때마침 b가 짝수 형태이므로 b-제곱 즉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6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얘랑 얘만 곱하면서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4, 3, 12k 얘랑 마이너스 붙여서 3, 마이너스 21 얘가 자 여기가 중요 여기가 크거 나왔다는 원래 이 식이 부등호가 크거 나왔다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쓴 게 판별식이니까 4분의 쓴 거는 지금 짝수 공식을 썼다는 그냥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k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1, 1, 5, 1 마이너스가 여기. 그래서 k는 1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k를 마이너스 k로 하셨으면 이게 부호가 반대로 나왔을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되죠? 여기까지 나왔고 k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f6을 직접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다 f6을 써보면 f6은 이걸 풀어 헤치고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요. 여기다 넣어줘요. 6 넣으면 6, 4, 4, 16 그러니까 16 곱하기 4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6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6 더하기 k 6을 넣었으니까 여기를 플러스느냐 마이너스느냐 해서 달라지니까 그건 괜찮아요. 자 이제 1 들어가면 그게 최대겠죠. 7, 16 곱하기 7 더하기 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16이 돼요. 그럼 이거는 16, 7 더하기 1이 되니까 16 곱하기 8 6, 8에 48, 8, 1은 8 128이 되겠어요.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여기 k를 마이너스 해도 상관없고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a로 해도 상관없고 알파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한 얘기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강조하는데 내가 이거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면 알아야 돼요. 최고차 함수가 있는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다 구하게 된다. 근데 여기 최대 최소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 개 문자는 남겠구나. 한 개 문자가 남고 그 문자의 범위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을 볼 건데 자 여기서 설명할 거는 우함수 기함수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아셔도 봐주셔야 돼요. 41번인데요. 자, 우함수 기함수 설명만 할게요. 앞에 봐주세요. 이런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인데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 이런 함수를 원점 대칭하는 함수라고 하고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함수가 이게 왜 우함수냐라고 물어본다면 y 같다를 무시하고 보면 얘랑 무슨 관계냐 그러면 같다를 보지 말고 얘랑 무슨 관계냐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y축 대칭한 함수랑 원래 함수랑 똑같다? 이 소리는 원래 y축에 대칭하게 생겨서 y축이 대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y축 대칭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걸 정의로 내리고 그냥 무조건 이게 우함수야라고 원래 수학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 얘랑 비교해 보면 어떤 관계냐 그러면 x의 부호도 바뀌었지만 밖의 부호도 바뀌었어요. 함수 밖의 부호는 누구의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y의 부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x의 부호도 바뀌었고 y의 부호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원점 대칭한 거거든요.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얘가 되고 원점 대칭하면 얘가 되는데 물론 이제 y는 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어쨌든 같다. 이 소리는 뭐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걸 원점에 대칭했는데 함수가 변한 게 없어요. 이 소리는 원래 생긴 게 원점에 대칭하게 생겨서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코사인이 있고 코사인 함수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함수. 코사인 x가 y에 대칭한다는 거 우리가 그래프 모양으로 알아요. 이렇게 y축에 대칭하죠. 확인해 볼게요. fx가 코사인 x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볼게요. 맞아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랑 똑같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각변환 공식으로 해서 x가 뭐 요런 각도라면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될 건데 얼사탕코 코사인이랑 플러스니까 여기 부호도 안 바뀌어요. 완전히 똑같은 거. 이게 일단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고 그 다음에 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가장 유명한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이 친구 자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넣어봤자 소용없어요. 제곱이 마이너스를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도 얘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 다항함수가 y축 대칭함수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게 다항함수란 말이 들어오면 이 fx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모든 차수가 전부 다 전원 다 짝수예요. ax 4차, bx 2차, c 뭐 이런 꼴. 만약에 4차라면 3차항이랑 1차항은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y축 대칭이 돼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4차인데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몰라서. 자, 이렇게 써볼게요. 4차죠. 근데 만약에 얘가 우함수야, y축 대칭함수야, 저걸 만족해.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이 4제곱이 짝수라서 이 마이너스를 진압해버려요. 하지만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밖으로 삐죽하고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역시 x에다가 제곱이 걸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곱이 너는 그냥 cx제곱이지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x는 그냥 적나라하게 마이너스 x가 들어있으니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c는 뭐 할 게 없으니까 c라고 쓸게요. 자, 얘네들이 같다. 얘네들이 같다가 우함수예요. 그럼 같으려면 여기랑 여기는 원래 똑같은데 여기랑 여기가 같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b랑 뭐가 같아야 되냐? b랑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돼요. 그럼 넘어가면 2b는 0이라 b는 0밖에 안 돼요. 여기는 원래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d랑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없어야 돼요. 결국 우함수다 그러면 짝수, 차수들로만 구성된 함수. 반대로 기함수도 하나만 써볼게요. 유명한 게 저번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 사인 해볼게요. 사인. 탄젠트도 똑같아요. 사인이나 탄젠트. 탄젠트를 해볼게요. 탄젠트 x와 탄젠트 마이너스 x를 볼게요. 그럼 같느냐? 안 같죠? 왜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이렇게 각변형 공식을 썼다 오면 생기죠? 그럼 얘가 이 상황인 거예요. 원본 fx에 마이너스가 있고 fx에 마이너스가 있다. 안쪽에 마이너스 x가 있다. 참고로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기 나름인데 보통은 요 안에 마이너스 주면 요 바깥쪽에 마이너스를 줘요. 일반적으로. 근데 상관은 없어요. 어디 있어도. 어쨌든 원점 대칭이죠. 저걸 만족하기 때문에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저식을 만족하니까. 그러면 다항함수 중에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원점 대칭함수가 뭐 이런 거. 이 원점 대칭이에요. 해볼게요. 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얘네들이 갖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럼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가 여기 쓰는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세제곱도. 세제곱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그러면 세제곱 안에 마이너스 x가 삐져나와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마이너스 해줘야지 같아요. 드디어.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같으려면 마이너스 fx와 마이너스 fx가 같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만 있으면 된다? 홀수 차수로만 구성됐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까. 적분에서는 이 얘기가 완벽하게 교과 과정인데 미분까지는 완벽한 교과 과정은 아니에요.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적분 가면 이거가 교과서에 그냥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교과 과정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만약에 원점 대칭인데 3차 함수다 그러면 3차 함수 이렇게 써야 돼요. fx가 자 볼게요. 아까 저기 했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중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데다가 3차인데다가 만약에 fx와 f-x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같다. 기함수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깜짝 놀라실 건데 놀라주세요.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 끝이에요. 네, 좋아요. 이 차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기함수라는 건 홀수, 차수 둘러만 있어야 돼. 상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힌트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41번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이 곁다리 설명이 좀 많았는데 1교시까지는 이렇게 좀 하고 2교시 때는 접선 좀 금방금방 갈 거예요. 자, 41번 풀어봐 주세요. 이상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의문이 남거나 이상한 거. 41번은 쉬운 건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렵죠, 원래. 네. 이렇게 이동식, 확대? 축소? 시간 뭐요? 시간이요? 네. 14번. 네. 어디 있죠? 40. 있다. 푸시. 프라임 X제곱. 3.
진짜요? 진짜요? 샤프심 많아요. 오. 누가요? 저요? 샤프심이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이런 건 진짜 어떤 뭐랄까요 경쟁 상대지만 존경이 막 들지 않아요? 아니 샤프심 몇 통째인지 모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서로 좀 아무리 우리가 피 튀기는 경쟁 상대지만 이런 것들은 좀 존중하면서 배울 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기왕 싸울 거면 또 최고의 자리에서 싸우면 좋잖아요. 높은 곳에서. 두 분이 막 1등급 컷을 놓고 막 붙을 수도 있고. 저는 영혼 없는 눈물을 너무 많이 하시나 봐요. 1등급 아니면 뭐 야, 이건 뭐 좀 특이하네요, 문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그냥 당하면 돼요. 그쵸. 보통 그냥 다항 함수는 차수가 생명이에요, 차수. 응? 원장님 보셨나? 네. 이제 뜨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뜨거워요? 뜨거워. 네, 지금. 네. 어휴, 벌써 얼굴에 그을음이 살짝 보고 오셨는데. 너무 빡세요. 뭔가 처음 실마리를 찾으면 근데 또 쓱 풀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좀 해야 돼요. fx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진행이 좀 잘들 안 되시네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첫 단추를 딱 꿰, 아 말이 되네. 꿰 듯 뭔가 꿰 듯. 첫 단추를 꿰신 분이 아직 꿰 듯 꿰 듯 꿰 듯. 자, 첫 단추를 한번 풀어볼게요.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첫 단추는 괜찮아요. 안 돼요. 아니 두 번째는 단추 많아요. 단추 많아요. 단추 되게 많아요. 한쪽. 단추 양쪽으로 두 개씩 두 줄로. 없어요. 자, 그래요? 자 일단 볼게요. 일단 둘 다 기함수라서 둘 다 홀수 차수들로 이루어질 건데,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fx가 만약에 n차라면 얘는 한 차수 떨어지겠죠? 그리고 g'x도 gx에서 한 차수가 똑같이 떨어지는데, 근데 x제곱을 여기다가 보태줘서 3이 됐다는 얘기는 위랑 밑에랑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밑에 x제곱을 곱해줘서 차수가 같아진 거니까 fx랑 gx는 애초에 차수 두 개 차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해될까요?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근데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위아래 차수가 결과적으로 같다는 건데, 잘 보면 위에는 f 미분했고 밑에 g를 미분했는데 밑에다가 x 두 개를 꿔줬어요. 야, 너 두 개 받아봐봐. 자, 이제 차수 같아졌지? 이 소리는 애초에 두 개가 적은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정할 건데, fx가 ax의 n 플러스 2차 이렇게 할게요. gx는 bx n 플러스 n차 이렇게 해볼게요. 왜 이렇게 했냐? 최고 차항계수가 뭔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fx는
gx를 n차라고 하고 얘가 n보다 두 차수 큰 거 이렇게 해놓고 a를 쓰고 여기다가 b를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차수가 앞에 최고차항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 상태죠. 최고차항계수는 1이야.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요. 최고차항계수가 둘 다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넣어볼게요.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f'x는 n 플러스 2가 앞으로 나오고 x의 n-1 차고, 자, g'x는 n이 나오고 x의 n-1 차인데, 자, 왜 최고차항만 다루고 있느냐?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만 다뤄도 되죠.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식을 만들어 보면 밑에는 얘한테 x 제곱을 곱하니까 n하고 x가 여기 제곱이 곱해지니까 차수가 하나 추가돼서 n 플러스 1차가 되고, 차수가 두 개 추가되죠. 여기는 이거 지금 잘못 썼죠. n 플러스 1이죠. 하나 차수가 떨어지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왜 최고차밖에 안 쓰냐면 원래 무한대로 보면 최고차만 남기면 되죠.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이게 돼요. 즉 n분의 n 플러스 2가 얼마다? 3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넘어가면 n 플러스 2는 3n이 되고, 넘어가면 2n은 2가 돼서 n이 1이 돼요. 두둥. 이게 1차고 이게 3차였던 거예요. 어렵죠? 하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항상 다항함수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몇 차인데, 그래서 몇 차인지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맨 앞에가 3이 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서 써가야 돼요. 이해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해줘야 돼요. 다시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던 엄청난 힌트가 있으니까 1 써주고, n차 몇 차인지 몰라서 n차하고 얘가 차수 두 개 더 크니까 두 개 곱해서 차수가 같아지는 건 더 크니까 n 플러스 2차에서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직접 올려봤는데,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니까 n분의 n 플러스 2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n이 1 나오고, n이 1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1차, 여기가 3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알아내는 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힌트를 써보면 푼 김에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저거죠. x의 3차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x가 아니라 x 어쩌고 저쩌고가 마이너스 1이 나온대. 0으로 가면. 여기가 좀 중요한데? 맞아요. 왜 안 되죠? 여기서 건너뛰었죠. 중요한 거를. 이들은 뭐였어요? 애초에? 기함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완성 지을 수 있죠?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놓쳤어요. 근데 일부러 한 것처럼 지금 했어요. 자, 볼게요. 자, 봐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한참 이상한 거 썼을 거예요. 아주 좋은 개입이었어요. x 세제곱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1차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왜? 기함수니까. x 다음에 뭐 나와요? 안 나와요. 1차가 기함수면 x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우와, x세제곱 더하기 ax 곱하기 x의 x제곱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이게 x가 하나 이 안에서 하나 더 까지면 없어져서 결국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0으로 보내면 당연히 a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다. 다 구했다.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x 세제곱하고도 마이너스 x고, gx는 그냥 조금 어색하지만 x예요. 이렇게 우리를 막 어렵게 굴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귀여운 x였어요. 이 녀석. 우리를 막 혼란 속에 빠뜨렸잖아요. x인데 뭐 기함수가 맞지만, 기함수라 그러면 되게 막 있어 보이잖아요. 야, 그 친구 기함수야. 그랬는데 우와, 기함수야. 우와 어떻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x였어요. 그래서 3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8 빼기니까 6이 돼요. 답은 9가 되겠어요. 할만한 문제, 공부를 해볼 만한 문제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미분할 때, 이제 다음 주 미분이 우리가 극대국소인데 거기는 진짜 이제 험난하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것들이 좀 몇 개가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도 길게 할 거니까.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극대국소가. 연속보다 나아요,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된다.
자, 이제 그 42번이나 43번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 42번은 쉬워요. 왜 쉽냐? fx를 ax 제곱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줬죠. 그러면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에요. 마찬가지 43번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다항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저식을 만족한대요. 그럼 뭐만 알아내면 되느냐? 차수만 알아내면 돼요. 이거를 제가 해볼 건데 왜 제가 하느냐? 여러분 풀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서 볼게요. 43번 봐주세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다항함수래요. 그리고 식을 쭉 써놨는데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3 fx는 이 x 뭐죠 이게? 제곱 마이너스 8x예요. f1을 구하래요. 자, 봐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다항함수인데 여기다 넣고 싶어요. 몇 차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아낼 건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fx를 몇 차인지 모르니까 fx를 이렇게 쓸 거예요. x의 n차 점점점. 이 뒤는 필요하면 더 쓰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차수니까 최고차만 놓을 거예요. 최고차에서 1이니까 고맙게도 1이라고 썼는데 만약에 1이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다 a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해볼게요. 미분하면 f'x는 n이 앞으로 흘러 내려온 다음에 x의 n-1차 점점점.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한 걸 쓰면 여기다 x 곱하면 n, x의 n차 빼기 3 x의 n차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면 맨 앞에를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n이 만약에 이면은 여기랑 여기랑 차수가 맞아 떨어지는지 볼게요. 이면은 여기가 2차가 되고 여기가 2차가 되고 여기가 2차예요. 그럼 내가 n에 여기다 2를 쓰는 순간 여기도 2가 돼서 이 n이 만약에 2라면 가정이에요. n이 2라면 2x 2차 빼기 x 2차가 되면서 3x 되면서 마이너스 x 2차가 되는데 여기랑 안 맞아요. 앞에 개수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n이 맞아요. 3이어야 되는 거예요. 3이 돼야 여기가 사라지죠. 그죠? 3이 되면서 여기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 2차를 계산하는데 거기랑 여기랑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다른 차수인데 여기 지금 이제 2차보다 큰 차수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 없어지려면 n이랑 3이 같은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생각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정수라는 파트.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랄까 경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몇 차냐, n이 몇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을 보고 따지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2차이면 오류가 나므로 3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와요. 다른 게 또 있으면 가능한 게 있으면 쓰겠지만 가능한 게 없어요. 즉 얘를 가정했는데 아니니까 3차로 가는 약간 귀리법 같은 스타일이죠. 내가 뭘 일부러 틀리게 가정하고 이건 아니구나 3차구나. 3차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지금 잘 봐주세요. 이제 얼마나 험난한 일이 벌어질지. 험난하지만 괜찮아요. 3차라는 것만 알려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3차면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미지수가 3개가 나왔지만 괜찮아요. 미분까지 해버릴게요.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돼요. 자, f'x x를 곱한 건 여기다 x를 한 번 곱해서 3x 세제곱 더하기 2ax 제곱 더하기 bx. 자, 여기다 x 한 번씩 다 곱했어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싹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3 x 세제곱 마이너스 3 ax 제곱 마이너스 3 bx 마이너스 3 c는 이는이에요. 2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로 얘랑 지워지게 설계가 돼 있었죠. 남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ax 제곱 내림차순이에요. 요거랑 요 두 개 계산하고 bx랑 마이너스 3bx니까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3이 혼자 있나요? 혼자 있어요. 자, 이게 2x 제곱 마이너스 8x예요. 끝났죠? 뭐가 끝났느냐? 마이너스 a가 2랑 같아야 돼요. 개수 비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랑 마이너스 8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b는 4. 마이너스 3c랑 여기 없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c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쓰고 여기다가 4 쓰고 여기다가 0 쓰면 돼요. 여기다가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답은 3이 돼요. 이해될까요? 지금 두 개의 파트로 나뉘었어요. 이 문제는 두 개의 구성이 되어 있는 첫 번째 구성은 뭐냐?
이게 몇 차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 다 있고 그게 난이도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걸 이제 3차라는 게 밝혀지면 ax제곱 플러스 b, abc를 다 써버린 다음에 시키는 대로 쭉 쓰면 결국은 다 구해져요. 만약에 안 구해진다 그럼 문제 오류예요. 아니면 뭔가 내가 계산 실수했거나 abc를 직접적 구해요. 혹시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심 없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열 중에서는 좀 어려운 편인데 계산력이거든요. 44번. 44번 해볼게요. 44번. 저번이 옆으로 하나 이건가요? 네, 이겁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끊을게요. 왜냐면 이 다음에 저희 다른 내용이어서. 요거 하고 한참 쉴게요. 계산력 싸움이에요. 계산력 싸움. 쭉 써주면 돼요. 쭉. 계산력 싸움은 어, 그렇죠. 두 번째 것도 좋지만 이제 써야 되는 거긴 한데 몇 차인지를 알아야 돼요. 몇 차인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fx는 써주세요. fx는 최고 차이 계수를 지금 앞에서는 1이라고 알려줬지만 여기서 안 알려줬으니까 a 하고 x의 n차 몇 차인지 몰라서 n차 할 거예요. 더하기 점점점. 네. 이제 여기 시키는 대로 한번 쭉 써보세요. 그래서 n을 구해야 돼요. 일단 n을 구하는 것까지라도 해주셔야 돼요. 숫자 이상이에요. 숫자 이상이에요.
분수가 안 나오면 맞는 거 아닐까요? 너무 큰데요?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너무 큰데요? 아이, 뭐 한 13자리 정도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몇 천지만이라도 수가 나왔나요? 네. 결국 여기 맨 앞에 둘이 곱하면 2AX의 n차죠.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NAX의 n차가 돼요. 이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빼기니까 얘들이 사라져야 돼요. n이 나와요. 계산이 꼬였어요? 딱 봐도 오답인 것 같은 답이다. 맞을 것 같은데. 답이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14. 아유, 당연히 가능하죠. 마이너스 113인데 난 또 마이너스 373737 뭐 이런 줄 알았네. 37.373737373737 000888999999 그 정도 되면 이상하다. 몇 차? 자, 한번 볼게요. 보고 시행을 하고 미분 가능은 조금만 하고 이제 접선 가야 돼요. 오늘 메인 접선이어서.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fx를 이렇게 둬요. 최고차의 개수도 몰라, 몇 차인지도 몰라. 이렇게. 그럼 미분하면 a에 n이 곱해진 다음에 x에 n-1차가 될 건데 여기를 보면 2fx부터 시작하니까 2배를 주면 2axn차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곱해져요. 여기에. 그리고 마이너스 8이 0이래요. 그러면 이쪽이 0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 최고창이 얘고 여기는 최고창이 이렇게 곱해지면 a, n, x의 n차가 되거든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서로 없어져야 돼요. 건너편에 0이 아무것도 없죠. 결국 n이 2일 수밖에 없다. 거예요. 그래서 n이 2차라는 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얘랑 얘랑 같으려면 2a 빼기 an이 0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라져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그러면 a를 묶어주면 2-n이 0이고 a가 0이거나 또는 n이인데 참고로 a는 0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최고차항이라고 얘기했으면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말이 안 돼요. 0이 되는 건 그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예요. 자, n이 2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fx를 다시 쓸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고 그 다음에 f'x는 2의 ax 더하기 b. 자, 이제 가식을 쭉 써볼게요. 여기다 2배 한 걸 쓰면 2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 그 다음에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여기다 곱해볼게요. f'에다가 2x 더하기 b 마이너스 8은 0. 정리하면 얘는 똑같이 한번 쓸게요. 이렇게 전개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ax 제곱 없어질 거는 예상했고 그 다음에 1차가 마이너스 2a 아니네요. 이렇게 곱하니까 4a네요. 4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니까 b의 x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결론은 여기 있는 x의 1차항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없애면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의 x가 되고 어우 징그럽네. 2c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은 0이 돼요. 즉 얘가 0 돼야 되고 b는 4a 얘가 0 돼야 돼요. 즉
이거 2로 다 나눠 쓸게요. C-B는 4. 이렇게 두 가지 힌트가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오냐? 안 나오니까 여기 이제 나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평균 변화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3 F0 빼기 F-3은 3이에요. 그럼 얘가 3이니까 넘어가서 F0 빼기 F-3은 9예요. F0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0 넣으면 C이고 빼기 F-3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이게 9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털면 마이너스면서 C는 사라지고 결국 3으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3이 되고 요 힌트를 갖다 일로 끌고 와볼게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3이 돼요. 자, 이게 세 번째 힌트가 돼요. 자, 이제 B를 4A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A랑 4A랑 더하니까 A는 3이 되었어요. 자, 이제 희망차게 녹색으로 할게요. A는 3이 됐고 3, 4, 10이니까 B는 12가 되었어요. B가 12가 되니까 C는 12가 넘어가니까 16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A는 3이니까 3X제곱, B는 10이니까 12X, C는 16이 되었어요. 구하라는 게 뭐죠? F1. F1은 이제 여기 3 더하기 12 더하기 16이 되었어요. 이거 19, 그러니까 31 이렇게 됐습니다. 어때요? 하기 싫죠? 저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저는 하기 싫어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뭐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념적인 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귀찮을 뿐. 아, 진짜로. 귀찮지, 뭐, 대단한 무슨 여기서 뭐 판별식이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단한 걸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푸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이런 건 안 나오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전엔 그랬죠. 조금 예전 수능에서. 요즘은 이렇게 계산력을 요구하는 게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네, 얘기하세요. 얘기할 게 있네? 너무 어려워요. 네. 우리는 15분 쉬어서, 15분 쉬면 정각이네? 정각이 시작할게요. 이제 남은 게 딱 한 챕터라. 정각이 시작해서 딱 1시간 동안 2교시 하겠습니다. 네, 정각.